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주제는요. 바로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. 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국채가 요즘 왜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, 이게 당신의 투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 바로 이거예요. 네,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. 특히 그 20년물,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. 그래서 투자자들 마음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. 진짜 요즘 보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궁금하죠. 핵심적인 이유?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까요? 첫째는 역시 미국의 그 늘어나는 빚 걱정? 이것 때문이겠죠. 그렇습니다. 그 미국의 재정 적자랑 국가 부채가 이미 36조 달러를 훌쩍 넘었거든요.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?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.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국채를 던지는 거고요. 여기에 또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거, 이것도 영향이 있었고, 또 국채 발행할 때마다 생각보다 좀 인기가 없었어요.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규모 예산 법안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고요. 그러니까 돈을 더 오래 빌려주려면 더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자를 더 높게 요구한다, 이런 거군요. 이걸 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던데 맞나요? 10년 빌려주는 것보다 30년 빌려줄 때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게 되는 그런 심리? 예, 바로 그겁니다. 실제로 10년물하고 3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뭔가요? 흔히 정크본드라고 하는 고위험 회사채 있잖아요. 그거랑 국채금리 차이, 이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건 또 왜 그렇죠? 이게 줄었다는 건 시장이 아직은 기업들이 막 줄줄이 파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진 않다,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. 좀 온도차가 느껴지죠? 그렇군요. 빚 걱정은 큰데 당장 기업들이 망할 거라는 공포는 또 아니라는 거네요.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이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? 어제 S&P 500 지수도 보니까 막판에 힘없이 좀 내려앉던데요? 네, 직접적인 영향이죠. 그 찰스 슈왑의 한 전략가는 아예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다,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. 그렇게까지요? 네,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만 투자해도 연 5%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좀 줄어드는 거죠. 그렇죠.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분야별로 보면 근데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특히 태양광 쪽은 아주 찬바람이 불었죠. 맞아요. 그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 법안 내용을 보니까 주거용 태양광 설치 지원금, 이걸 줄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. 지원금을요? 네. 그러면서 이제 썬런이나 인페이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주가가 확 떨어졌습니다. 어떤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이 좀 미국적이지 않다, 언메리칸,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. 물론 그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. 그만큼 좀 충격이 컸다는 거겠죠? 근데 이런 거시적인 불안 속에서도 기술주나 암호화폐는 좀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었어요. 구글은 거의 혼자 빛났다고 할까요? 네, 구글은 그 연례 개발자 행사 I/O에서 AI를 검색에 아주 깊숙이 넣은 AI 모드 같은 걸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덜어줬죠. 그 AI 검색이요? 네, 특히 그 AI 답변 속에 광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넣는 기술, 이걸 보여주면서 AI가 검색 광고를 망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좀 잠재웠어요.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. 맞아요. 비트코인. 네,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 같은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꾸준히 사들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. 어쩌면 이게 비트코인이 증시 방향을 한 달 정도 앞서서 보여주는 패턴이 반복될까,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. 팔런티어 소식도 있었죠. 미 육군하고 큰 계약을 연장했다고요. 이런 개별 기업 호재는 또 시장 분위기랑 다르게 작용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AI 기반 군사정보 분석 시스템,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관련 계약인데요. 이걸 2029년까지 규모도 거의 8억 달러 가까이 키웠어요. 이런 걸 보면 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기술력이나 정보와의 관계, 이런 개별 기업의 강점이 부각되기도 하는 거죠.
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? 계속 이렇게 좀 흔들릴까요?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. 네, 당분간 변동성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.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. 블랙록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높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딱 묶어둘 기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아, 기회로요? 네, 밤에 다이아몬드 힐 같은 곳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관련주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폐기물 관리,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처럼 꾸준한 기업,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. 레온 푸퍼만 같은 거물 투자자는 10년물 금리가 6%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건 좀 너무 나간 예측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결국은 미국의 재정 문제나 정치 상황,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렸다고 봐야겠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미국의 늘어나는 빚 그리고 높아진 금리가 시장 전체를 이렇게 짓누르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안에서도 AI 혁신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으로의 흐름, 또 팔란티어처럼 개별 기업의 저력 같은 흥미로운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불확실하다는 건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어디선가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도 되니까요. 네. 자,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. 정부 부채가 많고 금리가 높은 이 시대가 어쩌면 이게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화두네요.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저희와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만나시죠.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